안녕하십니까. 빛나리팜 이윤영입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개발한 그 퍼지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의 동영상을 제가 같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농가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신뢰가 갈 것입니다. 무슨 자동차 계기판보다 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적어놨어요. 이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 기존에 제가 기름 보일러 방카워시우를 가지고서 난방을 했는데 방카워시우 가격이 매년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제가 이 보일러 설치하기 전에 최고로 올라갔을 때 리터당 1,080원까지 제가 내봤거든요. 그러면 한 1,000원 잡았을 때 한 난방비 한 2,500은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제 기름값이 유동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보일러를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가지고서 사용을 해봤는데, 여기 좀 회사 관계자 분들도 와 계시지만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왔어요. 한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 조금 그만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로다가 예비용으로다가 이제 경유 보일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나간 돈이 한 2드럼 정도 경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난방비가. 그러면 옷대도 한 1,000만 원은 절감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리 안 돼도.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 보일러를 쓰시게 되면 이 농장주, 농사 짓는 개념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걸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7시 40분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제가 출퇴근을 하거든요. 여기 안 살고. 외부 온도가 영하 3.6도였어요. 그리고 여기 하우스 온도가 제가 지금 현재 18.5도를 세팅해 놓은 상태거든요. 하우스 온도가 18.8도. 난방을 하기 위해서 데펴놓은 물 온도가 34도. 하우스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간 니톤 수온이 30.8도. 그리고 얘도 변해요. 수시로. 이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거든요. 제 선풍 속도가 90. 통풍 온도. 저기서 나오는 바람 온도가 30.8도였어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전압이 340이 들어가고 있었고, 전류가 209가 흐르고 있었고요. 8시에 제가 다시 나가봤는데, 하우스 온도 19.2, 외부 온도 영하 2.9, 난방 수온 32.9,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리턴 수온 30.5, 또 리턴 수온에 따라서 송풍 속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무슨 얘기냐면, 리턴 수온이 높다는 얘기는 너 아직 열을 덜 빼졌으니까 더 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송풍 속도 30 거의 비슷해졌고, 이렇게 해서 8시 30분 되니까 이제 해가 뜨기 오늘 햇살이 좋았잖아요. 좋아가지고, 하우스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19.6. 그 다음에 난방 수온이 뚝 떨어졌어요. 난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보일러에. 수온이 29.9도까지 떨어졌고요. 리턴 수온이 28.5. 외기 온도 영하 2.6도. 그리고 송풍 속도가 74. 이제, 아까 그랬죠. 리턴 수온에 같이 있으니까 리턴 수온이 떨어지니까 적게 돈다는 거. 그 다음에 전기가 아까에 비해서 이제 많이 가온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난방비를 절감하는 건데, 전압이 150밖에 안 들어가고 전류가 207 이렇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금 작년에는 19.7도를 맞춰놓고서 이 보일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존에 썼던 보일러들이 RA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우스 온도를 20도 맞추고 싶다. 아니 18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18도를 못 놔요. 아래 편차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보통 아까도 여기 기술부장님 들었는데, 우리나라 나오는 온도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RA로 2도 거의 3도 차이가 있다더라고요. 온도 편차가. 그러면 내가 18도 맞추고 싶다고 18도 맞춰놓으면 얘는 15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방할 때 20도를 놓는 거예요. 이게 안전성을 위해서, 사실은. 편차 때문에 무서워서. 과거에 빵가 보일러 같은 경우에
빵카 보일러는 복잡해요, 시스템이. 그 경유가 아니잖아요. 새까만 기름이잖아요. 굳으면 아스팔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먼저 여기서 하우스에서 야 춥다 신호를 주면 제일 먼저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방카를 데피는 거기다가 신호를 줘요. 야 방카 데펴라. 좀 이따가 점화야겠다. 그럼 방카 데피는 그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면 좀 이따 이제 방카가 끓어가지고 틱틱틱 소리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카가 다 데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버너에다가 신호를 줘요. 야 점화시켜라. 점화가 돼요. 1차, 2차, 3차까지 점화가 돼요. 그런다고 바로 물이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또 물을 데펴야 되잖아요. 데피는 시간이 또 들어가요. 데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 팬에서 바람 나올 때까지 15분 걸려요. 신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외기 온도 한 영하 10도 미치면은요, 15분이면 뚝 떨어져 버려요, 온도. 말만 20도 맞춰놓은 거지 거의 심할 때는 와서 얘가 뺑 돌 때 가서 대빨 뛰어나가지고서 온도계 보면은요, 심할 때는 16.5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한겨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도 시스템 자체가 제가. 바로바로 신호를 여기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쟤는 그 엄청난 통의 물을 80도까지 데펴요. 80도면 사람 뒤는 하상 정도 온도거든요. 그러면 그 80도까지 이제 보일러가 버너가 꺼져도 그 온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치고 올라가요, 온도가. 심하게 올라가면 24도까지 올라가요. 나는 20도에다가 세팅해놨는데. 그러면 위로다가 4도, 아래로다가 거의 4도, 이거는 많이 잡은 거고 그냥 평균 잡아도 3도 정도 편차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우스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8.5도를 세팅을 해놨어요. 작년에는 19.7도를 해놨고 18.5도를 해놓으니까 이제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이제 1도 2도가 아니에요. 0.몇 도로 이제 다 바꾸셔야 돼. 보셨죠? 18.5도를 맞춰놓으면은 거의 가장 많은 시간 유지되는 온도가 19도예요. 19도 조금 빠지면은 18.9, 조금 더 빠지면 18.8. 근데 18.8은 거의 없어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19.1, 19.2 아까처럼. 근데 하지만 19.2도 거의 없어요. 거의 19도에서 아래위 0.1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밤새 안 꺼져요. 보일러가 계속 돌아요. 뭐냐, 유지하기 위해서. 꺼지면 떨어지잖아요, 온도가. 과거의 보일러 방식들은 다 불었다가 쉬었다가 불었다가 쉬었다가 쉬는 동안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데 얘는 밤새 돌아요. 네, 그 수평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 농사를 한 20년 넘게 짓다 보니까 과거의 편차에 익숙해 있어갖고 여기 보일러 사장도 여기 막 들어오네. 양반은 못 돼. 이 사람이 형이 뭘 그렇게 높게 놔요 하는데도 못 믿으니까 처음에 20도를 놨었어요, 사실은. 저 형들 반대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온도를 높게 놓냐고. 괜찮다고. 근데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처음 시도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꾸 내리다가 이제 19.7도까지 났었는데, 작년 겨울을 딱 나오고 보니까, 말이 맞구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처음에 이제 저 사장님한테, 나 18도 놓을 것 같은데, 18도는 조금 그렇고요. 18.5도를 놓으세요. 18.5도를 놓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18.5도를 놓으면 무슨 얘기냐? 평균치라고 18.5도가 여기 보면은 18.5도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얘가. 물론 한겨울은 모르겠어요. 이제 내기 온도가 영하 20도 되면 그때 내가 관찰을 해봐야 되지만 18.5도 밑으로 떨어지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중간 편차가 아니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한선, 커트라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온도를 얼마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식물이 약간 좀 고온이 아니라 저온이다. 15도 밑으로 안 떨어지면 된다. 15도 세팅은 돼요. 그러면 얘는 15.345에서 밤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10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거는 바로 위에 편차, 쓸데없이 데폈던 그 온도를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보일러의 핵심은 쓰지 않는다는 거. 밤새 바람을 불어준다는 거. 이 안에다가 그 바람이 여기 제가 아까 딴 분들 밑분은 놀라시는데 오늘 아까 제일 처음에 밖에 온도 영하 3.6도인데 난방수온이 34도밖에 안 돼요. 34도 물 가지고 이걸 잡았다고요, 온도를. 몇 도를? 18.8도를. 처음에 사장한테 그랬어요. 이거 도깨비 같은 보일러 아니냐. 네, 우리 보통 전에 80도를 대표가 잡았거든요. 여기 이 난방을.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외기 온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용량이 수시로 적응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덜 춥다. 그러면 수온 이거 미역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30도만 가지고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론 더 떨어지면은 난방수원이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겠죠. 더 떨어지면 유지 온도가 필요한 만큼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보일러는 꺼졌다가 다시 치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번 날씨 같은 경우는 한 4시 반, 5시쯤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제가 이제 워밍업을 해요. 워밍업을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순환모드부터 돌려요. 자체 물이 여기 이제 더워지잖아요. 얘를 돌려보는 거예요. 얘를 돌려봐서 온도가 안 깨진다. 그러면 전기 안 집어넣어요. 조금 지났어요. 이제 해 떨어지기 시작해요. 얘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요. 그럼 전기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얘가 어느 수평치를, 그러니까 아까 한 전압을 가지고 얘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잡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온도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템차가 0.123 요거밖에 안 되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죠. 제가 사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방카 같은 그런 난방 장치에서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렇게 하면 이불을 탔다가 덮었다가 식물이라고 틀리겠냐고요. 오히려 조금 낮더라도 온도가 일정하면 덮고 자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는, 쉽게 말해서 대사가 잘 일어나겠죠. 잠을 잘 자니까. 사람이나 식물이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되니까 순환, 대사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습도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버섯을 하신다는데 습도를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습도라는 거는요 별거 아니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공기가 응결되는 거니까 습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온도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마천에 빨래 말릴 때 선풍기 틀어놓잖아요. 습도가 잡힐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계속 바람을 밤새도록 불어주는데. 그러니까 한겨울에 우리 농가들이 가장 나쁜 이 원인 중에 하나가 환기를 잘 못 시키잖아요. 추우니까. 안에 공기는 아주 쾌쾌 먹은 공기고 거기다가 습도만 자꾸 올라가고. 근데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바람을 계속 불어준단 말이에요. 아까도 어느 분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전에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이게 다 바람길이에요. 얘가 계속 바람을 불어주니까 이리 다녀라 이거예요. 바람이. 야간에 계속 얘가 바람을 불어줘 여기 놓주니까. 그래서 어느 농장 가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길 다 막잖아요. 이러면은 통로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보일러를 효과를 더 보시려면, 그 다음에 뭐 식물 상태가 좋고 나쁘고는 뭐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 저는 아까 저기 어느 분한테도 농담삼아 그랬거든요. 식물이 사람하고 난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얘는 팔다리가 없고 말을 못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참 내가 좀 뭐하지만, 사람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이거 없으면 사람 죽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무슨 뭐 이런 여기 뭐 미네랄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얘네도 NPK 셋 중에 하나 없으면 얘네 잘못돼요. 필수예요. 필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그네슘, 칼슘 다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람하고 거의 엇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추우면 얘가 추울 것이고 내가 더우면 얘가 더울 것이고 내가 쾌적하게 느끼면 얘가 쾌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좀 꽃 좀 판다고 소문나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여기서도. 보면은 걔들한테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최고의 센서는 독일제, 네덜란드제가 아니라 나. 농장수. 내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농상 습관. 한여름에 만약에 뭐 일기온도 34도까지 올라갈 때 덥잖아요. 훨씬 더 덥잖아요. 난 모르겠다 내비놓고서는 나는 관리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낮잠 자요. 그 사람은 농사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느껴봐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슨 조치를 연구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나. 천창을 더 이걸 늘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무슨 뭐 냉면. 근데 그래 놓고서는 얘들한테 돈 벌어줘 그러면 얘가 돈 안 벌어주죠. 이 서지간 얘기로 저 친구 일단 몇 번 봤을 거예요. 낮잠이 자고 싶다. 이 투도에 또 따라놓고 여기 가요. 나도 같이 얘들하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낮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낮잠이 오면 괜찮은 조건이에요. 더워서 낮잠이 안 온다. 그럼 얘가 좀 미칠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잖아요.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만 못할 뿐이라고. 얘네는 말 대신에 뭘로 표시를 해요? 색깔로 표시하는 거예요. 질소 부족, 가리가 부족합니다. 뭐 칼슘이 없습니다.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연면 시비를 해주든가 비료를 바꿔주든가 뭐를 해주든가 그렇게 하는 자세가 되면 무슨 작목을 하든 간에 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또 하나, 요즘에 제가 참 같이 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좀 실망한 게 하나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덕담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농장에서 얘가 가장 고가로 나가거든요. 예, 프리메라라고 하거든요. 고가로 나가는데, 저희 이 작목은 제가 이거를 왜 혼자 하느냐. 얘는 요종을 저쪽 뒤에 보면 요종이 있어요. 요종이 요만하게 와요. 요종을 받아서 제치포트에서 뿌리를 돌려서 불리는 데까지, 물론 뭐 품목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 지금 농장 안에 12가지가 있거든요. 꽃이 틀리지만 보통 4개월 이상은 놔둬야 뿌리가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 1년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얘 꽃피기에 동화초이라는 걸 해야 되나? 3개월 내지 겨울에는 4개월 걸려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1년 반 이상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혼자 해도 된다는 거예요. 1년 장목은 남자 혼자 있어요. 왜냐면 키가 느리니까. 초아 같은 경우 남자 혼자는 죽죠. 그거 못하죠. 그렇게는. 그러니까 이 장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게 있다는 거죠. 내 여건에 맞는 장목. 남이 이거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여건에 맞고 내 성격에 맞는 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소비의 근간은 부동산이거든요. 특히 아파트.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카드 있잖아요. 다 그거 돼요. 기분 좋으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 부채가 딱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호경기 때 그냥 긁어주는 거라네. 자, 2009년도쯤부터 아파트 값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장분 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과거에 저도 저 노란 꽃, 빨간 꽃, 분홍은 다 나가서 없는데 분홍꽃 딱 3가지 종류만 했었어요. 그때. 했는데 느낌이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같은 장목하는 원상의 분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한 집당 2가지씩 새로운 장목, 카다로그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카다로그를 보고서 마음에 드는 거 2가지 장목씩을 하십시오. 한 집당 하나씩. 그리고 딴 집에서 그 집을 건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1년을 키워서 딱 보니까 내 농장에 맞고 난 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는 도태시키십시오. 이렇게 3년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3년 뒤에는 그 집에만 있는 꽃이 3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적으로 저 꽃이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걔를 키우려면. 체력 전체 안 나가니까 이게 눈에 익어서. 그 다음에 절대 이 집에서 그게 잘 나간다고 내 거 포기하고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이제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앞에서는 막 여러분들처럼 이제 같이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그 중에서 골라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지금 12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안 하시니까. 근데 올해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왜 경매장을 안 하려고 해서 소문날까봐 그냥 집에서 그냥 10,000원씩 팔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 딴 물건 팔아주시는 분들만 골라서 이렇게 보훈하는 차원에서 많이도 안 키웠어요. 첫 해에 500개 키웠고, 둘째 올해 1,200개 키웠고,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팔았는데, 참 경매장 사람들도 참 정보가 어떻게 빠른지 왜 이거 안 했냐고 난리 치는 거예요, 경매사가. 그래서 하도 통사장을 하길래 2번인가를 냈어요. 3번 냈구나. 3번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받을 때 16,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경매장은 나쁜 점이 정보가 다 들통이 나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누가 어떤 장목 얼마 받았다는 거예요. 올해 매정 계획을 짜는데 다 일이 못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와서 3년 지나고 나서 내가 이것저것 판다니까 다 모이는 거야. 나 안 하겠다 그랬어 내가. 내가 할 테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아니고 나 지금 실험 중인 장목이 지금 1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나한테 그거 가지고 충분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은 듣기 좋으시다고 그런 말이지. 이 지지보일러가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거 하나 갖다 놨어요. 잘못 키우면은 이렇게 나와버려요. 달래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지금 이 장목을 키우는 농가가 대한민국에 딱 저 포함에 3집이 있어요. 구파발에 2집, 남주에 저 하나. 구파발에 2집 중에 한 집이 이렇게 키워요. 그 양반이 저 안 할 때, 제가 아직 물건 출하하기 전에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경매가 받았을 때 23,000원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집이 이렇게 키워요. 이 사람들 지금 처음에 6,000원씩 그래도 팔았는데 지금 5,000원에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내가 걱정하는 게 그분들이 대량으로 이걸 해가지고서 이렇게 키울까 걱정인 거지. 이렇게 키울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이거 보고서 기대치는 10,000원을 가지고 시작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한 집도 지금 근근히 팔까 말까인데 이런 게 많으니까 5집 돼 와요. 다 망해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작목이 그분 농장에 맞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분도 배드가 없어요. 여기서 키워야 돼요, 바닥에서. 네. 바닥에서 키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는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제가 저긴데, 이게 물때 앉아요, 사실은. 깨끗한 게 뭐냐면, 수라 싹 끝내고 나면, 뒤로 싹 쓸고 물청소해요, 손 갖다가. 그리고, 방소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구목은 여기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청소를 하니까. 바닥, 그리고 이거는 괜히 깔은 게 아니라, 이거는 화학섬이기 때문에 뿌리가 싫어해요. 바깥으로 뿌리가 안 나와요. 이 안에 다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가도 뿌리를 다 갖고 가요. 근데 바닥에서 키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것도 상토가 돼버린다니까요, 바닥도. 들어가요, 타고서. 그러면 팔려면 뜯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다 늙은 굿뚝이에요. 다 새뿌리 농장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매장 가면 어떻게 돼요? 말랐네? 물 줬잖아요? 썩어버려요. 퍽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장사를 안 하고 부부가 하거든요. 남편이 쓰다듬으면 부인이 털어요. 부인이 흔들려요. 그게 갖고서는. 아니 근데 그거든요? 비닐은 안 되는 거예요? 비닐? 비닐은 잘못하면 찢길 수 있잖아요. 이런데 걸려갖고. 그러니까 비닐 보호제. 예. 그것도 있고 뭐 어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더 좋은 점은 처음에는요. 저도 참 멍청하지. 이거를 이제 처음엔 이게 하얘요. 새거라. 그러면 이제 이걸 간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저쪽에 자 있어요. 이거를 다 맞춘 거예요. 전 배들을. 그러고 나면 이렇게 자리가 생겨요. 이렇게. 지금은 안 맞춰도 되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게 배드가 저가 다 맞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가지고서. 간격을. 요거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힘들었는데 한번 해놓고 나면 편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 보일러, 지지보일러의 장점이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의 효과를 보려면은 밀식은 안 돼요. 바람이 안 다니잖아요. 이 사이사이. 적정 거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보려면은. 그리고 밀식을 하면은, 교수님 이게 제가 추측인데 맞을지 모르겠어요. 밀식을 하면은 서로가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길이 생장 쪽으로 가요. 햇빛 보려고 자꾸. 근데 벌려놓잖아요. 사람이 햇빛에서 이광욕 하듯이 얘가 이제 이쪽으로 퍼져요. 길이 성장이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같은 꽃, 저 지금 빨간 꽃 보세요. 저 꽃의 핵심은 박스 포장을 했을 때 저 꽃대가 올라와야 돼요. 저렇게. 근데 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얘는 덜 자랐거든요. 얘가 나중에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포장을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이 안 보여요. 정거장 가면은 이래고 봐야 돼요. 꽃이 있는 거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거 담아놓으면 꽃대만 쫙 있잖아요. 그래서 밀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딴 걸 안 하실 바에는 양을 줄이시죠 그랬어. 양을 줄여갖고 벌려라. 앞으로 경기 안 좋으니까 당리담에 안 통합니다. 앞으로는 벌려서 내가 10,000개 키울 거 5,000개만 키워 재고 없이 파십시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안 들어보세요. 안 들으세요. 가보면은 화가 나요. 이제 딴 농장 가서 안 가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람농법이라는 거를 짜려놨어요. 재를 통해서.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에 망카보일러는 저기서 80도 바람이요. 손 이렇게 딱 뺐어요. 뜨거워서. 그 바람이 얘네한테 좋겠습니까? 그 뜨거운 바람이. 근데 지금은요. 수온 한 40도 정도 올라가도 저기 가서 바람 대고 있으면 밍밍한 바람 나와요. 그냥 약간 따뜻한 데가 조금 있다. 이런 바람 나와요. 그 바람은 직접 탄으로 그냥 쏴도 돼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고 회장님 말씀이 있어요. 자, 난방이라는 거는 여기가 18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난방을 할 거 아니에요. 저기서 나오는 바람은 몇 도예요? 거의 내가 봤을 때 70도 가까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게 섞이겠냐고요. 그 온도 편차가 심한데. 결과적으로 사우나실 되는 거예요. 여기 위만 뜨거운 거예요. 상승하니까 뜨거운 공기는. 그리고 걔는 이제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이제 온도가 잡히만 하면 이제 여기가 난방 될만 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보존을 한 거예요. 키운 게 아니라 그동안에 보일러 시스템으로다가는. 근데 얘가 직접 쐬도 상관없는 바람을 부르는 거예요. 직접 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 동안? 밤새도록 부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제가 바람농법이라는 게 제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한 단계 발전하려면 바람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시민들한테 좋은 바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온도에 습도가 어느 정도 있는 바람. 먼저 그분들하고 오셨을 때 바로 그 문제가 저한테 이제 하는 게 회사 관계자분들 데려다가 보여줬어요. 왜냐면 예전에 키웠던 것보다 이게 속도가 확 빨라져 버리니까 출하 시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제 예측하고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여파가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커요. 왜냐하면 제가 물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개화철을 늦게 했어요. 일시에 많은 양을 출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덩치가 좀 커진 거예요. 약간의 부작용인데. 또 지금은 그래서 대신 걸음 양을 줄이거나 조금 환경을 조금 좀 안 좋게 만들어서 약간 좀 제가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팔면은 좋은데 저는 그만큼 또 제가 실례잖아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저는 이제 혼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정해놨어요. 제가 이게 550평 온실인데 저는 1년에 생산량이 딱 2만 개예요. 그 이상을 안 팔아요. 그것만 딱 생산해요. 그게 제 몸에 맞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얘가 이 식물들이 성장해주고 해주는 게 저한테 가장 적당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은 자꾸 이렇게 새로운 작물에 도전을 해서 단가를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총 개수는 똑같이 나가니까 매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제 농법을 하는 건데 저 애들은 이렇게 얘가 자동으로 핀 꽃이 아니라요. 대화철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여기다가 자극을 줘서 꽃을 피게 합니다. 이게 지금 대화철이 단계별로 보면 자, 이렇게 철을 하면 이렇게 잡혔다가 접는다 이렇게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중이에요, 얘가. 이제 이렇게 대화철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나쁜 점이 있었냐면은 뭐 지금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 난방 문제가 아니라 요정 자체 문제 같은데 방카 보일러 아까 얘기했죠. 편차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잖아 사람들. 얘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다가 대화칠 한다는 건 얘한테 강압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꽃피워라 너 죽일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겨울 낳고 나면은 이 집 너 집 할 거 없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하지 않았는데 대화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비르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내가 계획한 만큼만 대화 처리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계획한 만큼만. 특히 올해 같은 불경기에는 그게 더 필요해요.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그냥 많으면 더 좋아요. 그냥 막 팔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올해 엄청 고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같은 해에는 철저하게 계획처를 해줘야 돼요. 더욱이 더. 근데 자연계가 잡힌 걸 안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꽃 가격이 3, 4월 달에 가장 가격이 안 돼요. 봄인데. 왜? 홍수적으로 그냥 쏟아나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근데 올해 지금 저쪽에 지금 일하면서 보니까 거의 한 3, 4% 정도밖에 안 잡혔어요. 자연기화라는 게.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보일러 문제가 아니고 제 묘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묘종이 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자체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땡기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계획적으로 출하할 수 있게끔 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야 적당히 내가 또 팔고 자리 비우면 분갈이하고 또 개화 처리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물건이 확 빠져갖고 막 여기저기가 허여면은 저 급해져요. 그럼 사람 사야 되고 그러면 또 물건 이렇게 못 키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이 싫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식부터 포장해서 판매까지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스템이 좋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계획 추가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빨라진 건 맞아요. 빨라진 건 맞아요. 이거는 정확히 한 달이라고 볼 수도 없고 뭐 종목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린데 하여튼 한 달 이상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처음에 한 달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얘가 총 1년을 키우는 작물인지 2년을 키우는 작물인지에 따라서 한 달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를 키우는 게 한 달이 빨라졌다는 거죠? 몇 개월을 키우는 작물에서 한 달이 빨라지는 거죠? 종목에 따라 틀리거든요. 저희 집에 지금 대체로 보면은 쟤를 평균 잡을게요. 저 빨간 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정 와가지고 4달 풀이 돌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 분갈이 올려서 저렇게 커야 돼요. 그러면 거의 제가 12개월을 잡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더워서 그런지 10개월이면 크더라고요. 2달 빨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겨울을 나는 경우는 한 달 정도 보시면 돼요. 빨라진 거죠. 이게 온도 때문에 그래요. 온도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분갈이 양을 줄였죠.
얘가 좀 빨리 자라도 상관없게끔. 그러면서 다른 품목을 또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제가 홍수출하가 안 되게끔. 쓰시면서 응용을 하시게 돼요. 쓰시면서. 그러니까 왜 빨라졌냐를 물어보면은 뭐 교수님이 당연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바람으로 나가면 이게 답이잖아요. 답이잖아요. 사람이 위기능, 장기능 좋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힘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야간에 온도 관리가 잘 되고 여기 이 습도 관리가 잘 되니까 소화를 잘 시킬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오히려 악조건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소화 잘 시키고 영양 보충 잘하니까 더 빨리 크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비료를 써도 조건이 안 좋아지면 흡수율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비료. 그래서 지난번에 교수님 강의 듣고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 하시는데, 제가 식물 상품 같이 100을 봤을 때 전 70을 물로 봐요. 70%는 물이에요. 물 안 좋으면 안 돼요. 만약에 100점 만점이면은 물 안 좋으면 이 사람 딴 거 다 잘해봐야 30점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물이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물로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퍼지 보일러 개발된 또 이 공개된 기술 내용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